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최근에 반갑게 코스피 지수가 놀라운 속도로 3천선을 돌파를 했죠. 지금 새 정부가 이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추진을 하겠다. 이 소식에 또 증시가 환호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상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를 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와 과제들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화제가 된 이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그 핵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번 개정안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한마디로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을 하고 소액주주들, 개인 투자자들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의 이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 전체로 확대를 하는 것이 골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회사 경영진은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살피도록 명문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사회가 오너 등의 이 대주주 입장만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이 관행을 아주 철폐를 해버리고 제동을 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한 배에 탄 그 모든 투자자의 자산으로 보고 캡틴이 전체 선원을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그 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전자투표, 그 다음에 전자주총도 중요한 변화일 수가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또 갖춰야 됩니다. 지금 이제 몇몇 군데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갖춰지지는 않았죠. 예, 뭐 직장에 다니느라 뭐 일하느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어려운 이런 개인 투자자들도 온라인으로 표결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주들도 모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울 겁니다. 하지만 주주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야 되겠죠. 안 맞추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특히 지금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그 조항들도 눈에 띄는데 만약에 회사 대주주가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이 기소가 되면 그 대주주가 가진 주식 중에 일정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 상황의 대주주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정이 있으면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하는 이 가장이 어떤 그 혐의로 이렇게 재판 중에 있으면 중요한 결정은 가족회의에서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더 반영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거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신뢰를 지키고 소액 주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그 맥락에서 지금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조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영진이나 이 대주주가 횡령 배임으로 기소가 되거나 회사 감사에서 한정 부적정 그 의견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당 기업은 주총을 열 때 법원의 주주총회 검사인이랑 의장 선임을 청구를 해야 돼요. 평소 같으면 이제 회사 측 사람이 주총을 진행을 하지만 이럴 때만큼은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총회를 관리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로 치면 팀 주장이 반칙 시비에 휘말렸을 때는 외부 심판을 초빙을 해서 경기를 진행을 해서 공정하게 하게 되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총 그 표 대결 등의 이 대주주가 편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나 의사 진행을 좌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업의 합병, 분할 등의 이 주요 결정 시에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M&A나 회사 분할 같은 큰 결정을 할 때 대주주가 가진 지분 중에 일정 비율 이상에서는 이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대주주가 자기 입맛대로 합병 등을 그냥 밀어붙여서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을 막겠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일부 대기업 보면은 회사 쪼개기죠. 물적 분할 등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뭐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의 표를 100% 행사 못하도록 해서 소액주주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안전장치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변화들을 종합하면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를 이제 대주주로부터 좀 더 독립된 구조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이 거수기 이사회는 안 된다. 책임지는 이사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이제 여당 특위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사회를 형식적인 어떤 도장을 그냥 찍어대는 기구가 아니라 소신껏 회사랑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민하는 장으로 만들자는 뜻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집중 투표제 의무화,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 확충 같은 여러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중 투표제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소수 주주들 있잖아요. 소수 주주들이 이 이사를 선임을 할 때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의 이 이사를 뽑는데 내가 가진 100주의 의결권을 한 명에게 몰아줘서 그럼 300표를 한 후보에게 주는 거겠죠. 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분이 적은 주주들도 뭉치면 원하는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반면 지금까지는 다수결로 그냥 각각 표를 던지니까 대주주 편의 후보만 쫙 뽑히곤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감사위원 이 분리선출도 비슷한 맥락인데 감사위원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로 3%로 제한하는 제도가 이미 있었어요. 과거에 이거를 한 명 분리에만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제 모든 감사위원 선출 시에 대주주 지분 3% 초과분은 못 쓰게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입니다. 결국에는 소액 주주들이 기업 감시자를 뽑는 힘이 더 실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독립이사 제도 강화도 지금 기업마다 외부에서 온 전문 경영인 등이 이사회에 포함이 돼서 대주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지금까지는 보면 회사 오너와 친분 있는 인사가 이름만 바꾼 거수기 독립이사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독립성을 높여서 회사 내부자가 아닌 시각으로 견제와 조언을 해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국 기업들이 주주들을 더 공정하게 대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내 기업이 저평가받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이사의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은 주주의 모두의 것이다. 당연한 원칙이죠. 이거를 이제는 그냥 당연한 원칙이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로 이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예, 이제는 시작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상법 개정안 언제쯤 이제 처리가 될까? 보면 현재 분위기로는 야당인 그 민주당이 이번 6월 달에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확히 7월 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까지 꾸려갖고 관련 작업을 지금 총력 가동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오기현 오기형인가요? 네, 오기형 특위위원장은 6월 27일 그 기자회견에서 7월 3일에서 4일 추가 경정 예산 추경안을 처리할 때 상법 개정안도 같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상법 개정안은 뭐 제가 작년에도 이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방송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올해 3월에도 국회를 통과했었지만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였죠. 네, 총리가 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초에 출범한 새 정부에서 대통령 본인이 2, 3주 안에 통과시켜 버리겠다고 공언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힘입어서 증시도 들떴던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 수 없는 핵심 공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당 쪽의 국민의힘도 입장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저는 항상 이제 중립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애초에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손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왔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본시장법은 주로 증시에 이제 상장된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라 상법처럼 모든 주식회사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논리는 상법을 건드리면
기업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작용이 우려가 되니까 대신에 주식시장 관련 규제, 예를 들면은 뭐 편법적인 합병이나 분할 견제나 공시 강화 이런 것들을 좀 촘촘히 해서 소수 주주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 실제 재계도 지금 뭐 차라리 자본시장법으로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는 게 낫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해온 게 사실이에요. 예, 일각에서는 이사의 이 주주에 대한 의무를 법으로 또 강제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소송당하는 것 아니냐 기업들의 걱정도 또 있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법 개정이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고요. 예, 다수가 넘죠. 결과적으로 지금 여당이 힘을 실어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은 사실 상법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선을 또 그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정치권 공방도 치열하지만 그 틀에서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방법론에서 한쪽은 기업 지배구조 자체를 손보자는 것이고 다른 쪽은 시장 규율 장치를 보완하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 저는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법 개정안 통과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간 지금 뭐 한다 뭘 개선을 한다 했는데 그리고 한국 주식이 싸게 거래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배주주랑 소액주주 간의 정보와 영향력 차이였잖아요. 이건 맞잖아요. 오너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구조 자체를 자기 유리하게 바꿔버리고요. 소액주주는 속수무책인 사례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모두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구조적 불신이 주가의 눌림으로 작용을 해왔다는 게 제 분석이에요. 따라서 법과 어떤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를 하면 여야 가리지 않고 그래서 국내 시장에 이 대한 어떤 신뢰가 올라가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평가도 제값을 또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상법 개정 공약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한국의 시장의 이 투명성이 높아질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아마 대거 순매수에 나서는 그런 효과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보면은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증시가 크게 뛴 것도 그거예요.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한마디로 이제 한국도 주주 권익을 챙겨주는구나 라는 어떤 믿음을 시장이 심어준 겁니다. 물론 법 통과가 다가오면서 일부에서 지금 혹시 너무 단기간에 과열된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넘어서자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냐는 그런 과열론도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까지 열면서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3천에서 벌써 과열 논란이 나온다는 건 상법 개정 같은 조치만으로는 5천까지 가기에 충분치 않다는 어떤 신호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다음 카드가 상법 개정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가 상당히 저는 궁금한데 지금부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첫 단추였다면 두 번째 단추로는 세제 개편이에요. 가장 뜨겁게 거론돼 왔던 것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인데 이름만 들으면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풀면은 이게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현재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주식으로 번 배당금 일정 수준을 넘으면은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최고 40에서 45%까지 세금이 부과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나 배당 그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이 합산과세되면서 최대 45%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개인이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받을 세후 수익이 너무 적어지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도 굳이 배당을 많이 늘려봤자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주주에게 이게 이익이 있는 건가?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당이 인색해지는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종의 배당을 하면 손해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예,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이러한 구조를 바꿔보자는 제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 소득만 따로 분리를 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할 그런 어떤 그 매력도 유인이 커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들에게 더 많이 환원해도 괜찮겠다고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시장의 자본이 주식으로 더 흘러들고 기업들도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어떤 당연한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이미 이소영 의원이나 어떤 그 여당 일부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의 배당금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 하자는 그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이 그 대상인데 이게 국내 평균 배당 성향이 지금 약 26%에서 27%거든요. 지금 예, 이거보다 높은 수준이라서 정말 주주에게 이익을 잘 돌려주는 회사들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당소득 세제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또 최근에 언급을 또 했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지난해 이 금투세 금투세를 전격 폐지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초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어떤 과세를 하려던 거를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서 없앴던 건데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시대를 말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의지를 또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 정책으로 실행을 하려면 세수 감소 문제를 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산들이 많겠지만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감한 결단이 계속 빠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지금 배당에 대한 세액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 말이 장기 투자지 장기 투자 의미가 있었습니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완화를 해주는 것이 장기 투자 어떤 문화 정착과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 모두에 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뭐 지금 아예 배당소득세에 대한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거나 아예 비과세를 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도 참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 미장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니스탁 그 알람이 떠요. 배당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띵띵띵띵 알람 뜨는데 정말 뭐 소액이던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되던 되게 기쁩니다. 사실 내가 투자를 하면서 뭔가 식물을 키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진짜 아끼는 그런.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에요. 주주를 갖고 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상법 개정은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어디 감히 대주주가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마음대로 진행할 거면 주주들의 손도 벌릴 필요 없어요. 예. 상장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아무튼 네 그렇고 다음으로 지금 이제 거론되는 게 이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제가 이 6월 초에 한번 좀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상속세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상속세 보면은 이거 부자들 얘기 아닌가 싶겠지만 우리 주식시장과 경제에 되게 은근히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세계적으로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최대 주주 주식은 20% 할증 평가까지 붙어서 실효세율이 60%를 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노 경영인들이 자신의 이 지분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 엄청난 세금 부담을 느끼게 돼요. 돈을 벌어서 세금으로 절반 넘게 내느니 차라리 회사를 작게 만들어 놓고 물려주자라는 식의 그런 어떤 역설적인 선택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업 가치가 높으면 상속세 부담도 커지니까 일부러 주가를 억눌러 놓는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예, 뭐 지주사, 세일, 자사주 소강 미루기, 뭐 무배당 유지 등의 방식으로 오너가 이 상속 시기를 대비해서 기업 가치 상승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기업 성장에도 해롭고 더 나아가서 주주들에게는 더더욱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이 부담을 낮춰주는 그 어떤 개편 방안은 그래서 기업 입장에선 당근책이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키운 회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걸 인정해주자라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세운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뭐 그게 어떤 기업이든 자연스러운 본능일 거예요. 예, 그런데 현행 제도는 그런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을 키운 동력을 상속세로 깎아내리는 면이 있어요. 오너 일가가 이 뭐 사업자 대표나 상속세를 피하려고 기업 지분을 매각을 하거나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은 국내 투자 위축이나 고용 불안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 뭐 얘기 많이들 하는데 상속세를 완화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주자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 의견도 많아요. 지금 뭐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정부도 새 정부도 정말 증시의 꾸준한 상승과 기업 성장을 원한다면 상속세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실제로 상속 주식 평가 시에 최소한 PBR이 0.8배를 적용을 해서 너무 헐값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자 등의 그런 아이디어도 제가 봤어요. 이게 이제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것을 막자라는 의미죠. 예, 물론 이제 상속세 완화는 자칫하면 부자 감세 논란으로 정치적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속세도 일종의 비용입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이게 되면 기업은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이에요, 여러분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건 역시도 우리 경제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잘 조율을 해야 돼요. 예, 중간에서 딱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상속세를 줄여주되 그 대신 투명한 어떤 경영, 승계, 절차나 뭐 노동자나 주주보호 장치를 병행을 하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업이 커가는 어떤 과정에서 성과를 주주와 함께 좀 나눠주려고 유도를 하려면 한편으로는 기업에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조금은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상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계획대로라면 지금 곧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죠? 시행 후에 1년이 지나면 1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실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법이 가져올 직접적인 변화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랑 소액주주 권리 강화예요. 단기간에 한각 증시 체질을 바꾸는데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약속의 열매를 꼭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맛볼 수 있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 시장이 한 단계 선진화되어가는 어떤 움직임에 대한 큰 희망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갈 길이 더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출발 신호로 쏜 만큼 이후에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어떤 후속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상속세 완화 같은 이슈들은 단순히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돼요. 이게 다 공평하게 돼야 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선순환을 위한 퍼즐 조각들을 잘 맞춰야 될 것입니다. 배당의 우호적인 세제는 국내 투자자 저변을 어떻게 좀 넓힐 수가 있고 상속세 합리화는 기업들의 장기적 투자 의욕을 높아 가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우리가 투자하는 이 기업의 가치 상승, 그쵸? 그리고 이게 곧 주주 우리가 원하는 수익 증대, 그리고 이게 곧 뭐 외인, 그 다음에 투자 확대죠. 예,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뭐 얕잡아오잖아요. 예, 무서워서 뭐 사기꾼이라고 뭐 얘기를 한다 그러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야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좋은 그런 부분들이 합리화가 되게끔 잘 만들어져야지만 긍정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뭐 시장에는 변동성이 늘 존재하고 법이 바뀌어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겠지만 믿어봐야지 어쩌겠습니까. 예. 법 통과 직후에 뭐 단기 조정이 온다 해도 너무 실망하거나 조급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법 통과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보여주는 이런 방향성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신뢰 회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개인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제값을 받는 주식을 오래 보유를 하면서 또 부를 창출하고 자산을 늘릴 기회가 지금보다는 더 많아질 거예요. 코스피 3000 시대를 소액주주 보호 정책으로 강화해서 열었다면 코스피 5000의 시대는 이제 기업 성장과 투자 활성화 정책들로 함께 열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 당부 겸 제언을 한번 드리자면, 제도 변화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과 이익 창출력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주주환원 정책이 좋아져도 기업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일시적 주가 반짝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이번 이 개정안이 기업들의 효율성도 높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신경 쓰면 자연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것이고, 배당 등으로 주주와 이익을 나누는 기업이 늘면 주가도 제 가치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뭐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새 정부를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예. 물이 스며들 때까지 우리는 5년이라는 시간을 또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 기업의 발전, 우리 시장의 발전, 코리아 프리미엄을 붙일 정도로 매력적인 장이 되기를 응원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네,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과 시장 흐름 제가 잘 보고 있으니까 최대한 쉽게 진심을 담아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성공 투자에 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업이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